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올해 수능을 본 모든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을 본 자신에게 일단은 잘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정시까지 어떤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또는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원서가 마감되는 날까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일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일정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자, 우리 12월 15일은 모든 대학의 수시 1차 최초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대학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12월 15일 날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입시가 생소하고 우리 첫째가 처음으로 정시를 본다고 하면 변환 표준 점수가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변환 표준 점수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쩔 수 없이 사탐 과탐은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인정을 하고 사탐과 과탐을 동일하게 96이면 표준 점수를 몇 점 줄 거야 우리 대학은 선택 과목과 무관하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변표라고도 하고 변환 표준 점수라고도 합니다. 제가 수능 성적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중에 어려운 것들은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적으로 중요한 건 12월 28일이면 모든 대학의 수시 추가 합격이 마감이 됩니다. 이거보다 빨리 마감되는 학교도 있지만 요 시기를 넘어가진 않아요. 이 수시 추가 합격이 마감이 되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1월 2일 날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됩니다. 좀 더 빨리 발표하는 학교도 있지만 요 시기까지는 다 발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처럼 불수능이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리스트업된 대학들 중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큼의 인원이 넘어오느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체크하고 나면 당연히 1월 3일부터 1월 6일 중에 3일 이상의 정시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5일날 마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경희대 같은 학교, 그 다음에 교대 일부.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들 중에 5일날 마감되는 학교, 그 다음에 5시에 마감이 되는지 6시에 마감이 되는지는 당연히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에 정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건 내 성적에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한번 조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수능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요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작년 2023학년도는 국어가 좀 많이 쉬웠고요. 수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국어, 수학이 어느 한 과목이 너무 쉽고 어느 한 과목이 어려워서 표점의 차이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벌어지면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보다는 그 어려운 과목을 잘 본 아이들이 다 쌉 가능하는 구조가 정시에서 연출이 됩니다. 이게 2023학년도입니다. 자, 우리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와 다르게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의 만점자의 차이가 8점 이내로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대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으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냐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해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도의 입시 결과는 올해의 입시 결과하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입시 결과가 올해하고 너무 다를 것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거대로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가 좀 더 유리하겠네? 어디를 좀 더 전략적으로 모의전을 좀 많이 봐야 되겠네? 라고 라인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를 상대적으로 1로 뒀을 때 각 과목의 상대적인 비율이 어떠한가를 좀 미리 적어놨습니다.
지금 상대적인 반영 비율의 구조적 특징을 보시면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그대로 보시는 것보다 좀 확연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국어 1 기준 1.2 대 0.8의 비율, 즉 국어와 수학의 탐구가 일정하게 골고루 잘 본 친구들을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대 인문과 자연도 비슷한 패턴이고요. 성균관대도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묶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인문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의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국어 수학 대비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국어 수학을 매우 잘 보고 탐구를 한 과목 정도가 조금 더 망치더라도, 또는 탐구가 상대로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연세대 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을 보면 국어 대비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망쳤을 때 다른 학교 군들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게 연대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 계열 아이들 중에 내가 수학은 잘 봤는데 과탐을 망쳤을 때 훨씬 더 교차가 유리할 수 있는 게 역으로 연대 인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연세대 자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묶이는 게 한양대 자연이 좀 비슷한 패턴으로 묶이는 구조인 거죠. 연세대 자연과 한양대 자연과 그다음에 경희대 자연은 비슷하게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패턴으로 좀 묶이는 수탐의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서울대, 그다음에 고대,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비교적 자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국수탐의 반영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금 서강대는 1.18 대 0.54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강대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 자체가 4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연고를 쓰거나 성대 한양대를 쓰거나 하는 친구들이 서강대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 라인들은 점수가 잘 안 받쳐주는데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나오는 독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희대만 하더라도 인문,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 비율보다 국어의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문사철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반면에 사회과학 계열만 가더라도 국어 반영 비율 대비 수학 반영 비율이 대단히 높으면서 탐구가 비슷한 반영 비율로 움직이고 있는 틀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정시 라인은 수시하고 좀 다르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으로 합불이 갈리는 것보다는 각 대학의 유리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묶이는 구조가 약간씩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상대적인 비율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론 요 서울대, 연대, 고대 요 라인을 보면 가군에 배치된 학교, 나군에 배치된 학교, 가나군에 배치된 학교, 가나다군에 모두 다 배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별 모집의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각 대학의 영역별 상대적 비율을 보면 우리 아이는 이걸 못 받고 이건 잘 봤으니까 이러한 학교가 유리하겠지라고 그냥 아예 섣불리 단정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만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올해 수능의 구조상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 각 영역별 반영 비율, 우리 아이가 잘 본 과목, 그렇지 않은 과목, 그 다음에 이걸 다 떠나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 내 아이가 붙을 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역별 반영 비율로 내 아이가 불리하더라도 그 학교가 훨씬 더 잘 나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아주시지 마시고요. 결국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환산 점수를 유리한 게 최고다라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정시 배치컷을 보는 방법과 그 배치컷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시 시작이니까 너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친다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유니브 클래스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